이 시대의 어른 김장하 선생이 열풍입니다. 김장하 선생 관련 책이나 영화, 다큐멘터리는 이미 호평받았지만 다시금 역주행하는 건 이례적인 일. 최근 대한민국에 강하게 불고 있는 김장하 열풍에 대해 연결하고 분석해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후 전문을 읽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김장하 선생에게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문 권한대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며 김장하 선생에 대한 관심 역시 자연스럽게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7년 법관 생활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6억 원에 불과한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질의에 문영배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결혼할 때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라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곧 헌법재판관 퇴임을 앞둔 문영배 권한대행의 삶은 김장하 선생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영배 권한대행은 그의 어록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문영배 권한대행은 경남 하동의 가난한 농부 집안에서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생활고에 시달렸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나 교복도 늘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중학교를 간신히 마친 후 진주 대하고등학교에 입학한 문영배 권한대행은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며 우연히 김장하 선생의 눈에 띄게 됩니다. 김장하 선생은 가난한 학생 문영배가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기숙사 생활비, 식비, 등록금까지 모두 포함된 전폭적인 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장하 선생은 단 한 번도 문영배에게 연락하거나 감사 인사를 요구하거나 만남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뒤에서 지원했을 뿐입니다. 자신의 성장 과정과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준 인물로 김장하 선생을 말하는 문영배 권한대행. 윤석열 탄핵이라는 역사적 현장의 한가운데 있었던 문영배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노인 비중이 매우 높지만 어른을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여전히 심각한 노인 빈곤율과 더 날카롭게 날이 서는 극단의 대림 속 어른의 존재는 더 사라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 속 어른 김장하 선생의 존재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1944년 경남 사천에서 태어난 김장하 선생은 19세에 취득한 한약업사 자격으로 사천과 진주의 한약방을 개업해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김 선생은 20대 중반부터 주변의 어려운 학생들의 공납금을 대신 내주며 이 시대의 어른으로 존재했습니다. 김장하 선생은 남성당 한약방을 운영하며 39살이던 1983년 진주에 세운 명신고등학교를 1991년 국가에 헌납했는데 당시 110억 원 규모였습니다. 김장하 선생은 1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는데 총 장학금 금액은 30억에서 40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김장하 선생은 2022년 5월 31일 약방문을 닫고 은퇴했습니다. 도서 줬으면 그만이지에 따르면 김장하 장학금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김장하 선생은 이례적으로 재수생에게도 입시학원비와 하숙비를 지원하였고 살 곳이 마땅치 않은 이에게는 아예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경제력으로 몇 대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지만 김장하 선생은 차 한 대도 평생 사지 않았고 최근까지도 급경사 계단에 오래되고 낡은 건물에서 살았습니다. 김장하 선생은 많은 이에게 장학금을 주면서도 간섭도 당부도 참견도 일절 없었습니다.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길 극도로 꺼리는 성격이라 김장하 선생의 미담은 지금껏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김장하 선생은 문화예술, 시민사회운동, 환경운동, 노동, 농민운동, 그리고 여성운동에 이르기까지
아주 폭넓게 많은 단체와 사람들을 지원하셨습니다. 어른은 찾아보기 힘들고 노인과 꼰대만이 가득한 대한민국 현실 속 어른 김장하 선생의 삶은 많은 이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어른 김장하 선생이 많은 이에게 알려진 계기는 경남 MBC가 만든 한 편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MBC 경남에서 제작한 어른 김장하는 2023년 4월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작품상을 수상했고 다큐멘터리로는 드물게 영화화되어 개봉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어른의 이야기라는 호평 속 2023년 개봉 당시 다큐멘터리로는 이례적으로 3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는 현재 넷플릭스 등 OTT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상태. 문영배 고난대행에 의한 역주행 속 어른 김장하는 다시 스크린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스터 문구처럼 우리 시대 휴먼 다큐 어른 김장하는 바쁘고 각박해진 사회에 지친 관객들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 치유와 감동의 시간을 선사할 것이라고 배급사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는 기록자의 시선을 따라가는데 이 기록자는 경남 도민일보라는 지역신문사에서 30여 년을 몸담았다 은퇴한 김주환 기자입니다. 김 기자는 1991년도에 처음으로 김장하 선생이 명문사학으로 본인이 스스로 키웠던 명신고등학교를 국가에 헌납한다는 소식을 들으며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느 돈 많은 사람이 일종의 자기 과시를 위해 기부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 점점 바뀌었습니다. 좋은 의미로 너무나도 미스터리한 한약방 주인의 진짜 삶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명신고등학교를 기부할 당시 김장하 선생은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초에 이 다큐멘터리를 처음 기획한 김현지 PD와 김주환 기자는 기록자의 시선에서 김장하 선생을 촬영하려 했지만 예상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 혹은 수년 전부터 김장하 선생을 인터뷰하려 했지만 모두 섭외를 거절당했던 두 사람. 이 세상에 김장하 선생 다큐가 나올 수 있었던 건 김장하 선생이 허락해서가 아니라 마지못해입니다. 이는 다큐 안에서도 나옵니다. 두 기록자의 끈질긴 노력과 근성에 김장하 선생이 두 손 두 발을 다 든 것입니다. 어른 김장하 열풍은 출판계에서도 보여집니다. 김장하 선생을 다룬 책 줬으면 그만이지가 출간 2년 반 만에 9세를 찍은 것. 탄핵 결정 이후 판매량이 급증한 이 책은 평생 한약방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및 한국 문화, 역사, 예술, 여성, 노동, 인권에 공헌해온 김장하 선생에 대한 취재기입니다. 어른 김장하 열풍은 윤석열 탄핵과 문영배 권한대행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시대의 갈증이 존재합니다. 어른을 찾기 힘든 대한민국 현실 속 따뜻하고 소탈한 어른 김장하 선생의 선한 영향력이 그립기 때문입니다. 어른 김장하 선생의 선한 영향력이 오래오래 대한민국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결하고 분석해 정리하는 보미튜브였습니다. 콘텐츠 시청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